자,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 씨가 지난 경찰 조사 내내 했던 말 있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바로 이 두 마디였습니다. 자, 다른 얘기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도 소환이 됐는데 오늘은 입을 열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그 장면을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통일을 향한 일은 누가 하든 종북몰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신은미 씨를 고발함으로써 보안법의 제물이 되게 하였으며 초유의 사제 폭탄 테러까지 불렀습니다. 자, 오늘도 황선 씨가 와서 아주 표정이 당당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더 했나요? 일단은 근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는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다시 한번 또 그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아침에 제가 기자회견 그 생방송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또 추가 질문이 막 나오니까 더 오늘은 기자회견 아니라면서 질문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 조사에서도 묵비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김태현 변호사께 여쭤봐야겠네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고지를 받잖아요. 근데 묵비권이 실제로 법률적 다툼을 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공안사범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묵비권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수사받을 때 철저히 묵비권 행사하고 법정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나마 이제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은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공안사범 수사할 때 뭐 우리나라 휴대폰 감청도 안 되고요. 이번에 카카오톡 영장도 이제 카카오톡에서 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수단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들 묵비권 행사하면 굉장히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황선 씨 어떤 혐의들이 그 콘서트에서 발언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했던 게시물들 같은 것들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황선 씨에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황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나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아마 황선 씨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황선 씨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남희 팀장께 질문을 또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질문이 오는 부분인데 도대체 신은미 씨는 어떻게 그럼 처벌이 되는 건지 기소는 언제 하는 건지, 지금 출국 정지는 어떻게 연장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많이 물으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신은미 씨 일단 경찰 조사 3번을 받았는데요. 경찰이 다시 한번 2차로 그 출국 금지를 2차로 다음 달 9일까지 출국을 금지하도록 출국 정지라고 하더라고요. 출국 정지를 하도록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서 추가 소환을 할 건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등등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께 그럼 짧게 여쭙게요. 앞으로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도 나오게 될까요? 결국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를 할 거고요.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에 받아서 처벌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아무래도 황선 씨와 신은미 씨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그럼 불구속 재판을 한다고 하면 또다시 황선 씨나 신은미 씨는 진학인 법정 투쟁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은 계속 늘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황선 씨나 신은미 씨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현지에서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분이죠. 바로 노길남 씨인데 이분도 지금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신은미 씨와 황선 씨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은미 씨 같은 사람 정말 나가서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신은미 씨는 오면 크게 잘해줘야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여성 언론인 중에서 가장 애국자라고 꼽는 게 황선이에요. 대단하고 아이도 또 거기 가서 낳았잖아요. 국조선에 가서 낳았습니다. 평양에서. 들이 지금 나라도 아닌 정치를 하는 거예요. 들이. 박근혜는 국제예요. 자, 마지막에 좀 귀에 상당히 거슬리는 말을 했는데 하태원 차장. 저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어떤 데 있는지 명확히 드러내주는 그런 발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미 씨 같은 사람 큰 일꾼이다. 황선 씨 같은 사람 가장 언론인 중에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사람 정체성 역시 북한에 있고
북한에 수백 번, 수십 번 드나들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저렇게 아주 육두 문자 중에도 가장 저급한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험담하는 저런 사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런 사람이야말로 사법 처리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자, 윤정혜 기자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종북 논란에 쌓인 한 언론이 폐간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주민보라는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워낙에 좀 종북 성향이 강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난 3월에 이거 등록을 취소해달라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예. 당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 자주민보 쪽에서 얘기를 하죠. 이거 폐간 부당하다라면서 지금 항고심을 낸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서울고등법원에서는요, 자주민보 등록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주민보 쪽에서는 이건 뭐 사법적인 살인이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보도를 했길래 종북이다 이렇게 판결까지 나온 건가요? 네,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친북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온 매체인데요. 예. 어떤 기사들 썼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먼저 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요. 우리 해병대가 먼저 포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적었습니다. 사실상 저건 북한의 주장이잖아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고요. 더 재밌는 것도 있네요.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 아시죠? 예.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리오넬 메시가 김정은의 머리를 따라했다. 김정은의 머리를 따라했다? 네, 이거 사실 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저렇게 김정은의 패기 머리를 메시가 따라했다. 저렇게 유럽의 스타들이나 언론사에서도 김정은의 패션이나 이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성군 정치 바탕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웠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해서요. 사실상 북한의 이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그런 보도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왔던 그런 매체입니다. 예. 자, 이런 매체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그런 상황인데, 폐간 결정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타원 차장께 질문이 왔네요.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 이렇게 얘기했던 이석기 전 의원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도움을 청한 게 의아하네요. 자, 지금 카터 재단의 그 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카터 재단은 왜 북한의 인권보다 대한민국 체제를 흔든 세력의 인권에 더 관심을 갖는 걸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역시 반미면 좀 어떠냐, 이런 코드가 사실은 어떤 좌파 진영을 지배하는 코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역시 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 보여집니다. 사실은 미국에도 좌파 진영이 있고요. 노엄 촘스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떤 좌파 진영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강정마을 사태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제 노엄 촘스키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카터 재단이 왜 북한의 인권에는 건드리지 않고 대한민국 체제만 하느냐. 결국 카터 본인, 이제 90세 된 굉장히 나이 먹은 분인데, 본인이 어떤 평생의 유업 같은 것들이 북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이 문제라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 1000배, 1000만 배 정도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하태원 차장의 말끔한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종북 논란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